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입니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엿새 간격으로 발사하고 있는데 이번엔 특히 미국이 아닌 우리 측을 향해 해명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네, 새로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진을 보니 전에 쐈던 이스칸데르랑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어떤 미사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칸다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대구경 방사포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신형 지대지 전술 무기, 그러니까 지대지 전술 무기인데 단거리 미사일 이것을 실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사거리도 한 400여 킬로 날아갔고 정점 고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그 이스칸다르급, 그다음에 대구경 방사포, 이번에 이제 신형 지대지 이 3종 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수준에서 북한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진전을 시키고자 했으나 여러 국제 환경,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 좀 미뤄왔던, 묵혀왔던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발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을 북측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의 이 어제 미사일을 시험하는, 다시 한번 시험하는 그런 정도가 뭐 이루어진다면 대체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 큰 가닥은 좀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됩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부분을 보면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폐라든지 뭐 은밀 기동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남측을 겨냥한 메시지라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동안 계속해서 좀 재래식 무기라든지 개발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예. 그동안 북한이 이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또는 시험은 중단해 왔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건데 예. 2018년, 2019년 오늘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그것은 하지 않되 단거리 발사체는 집중적으로 북한이 성능 개선을 지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의 오늘 그 발언을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좀 미뤄왔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거리 범죄에서 보면은 남측과 일본을 좀 겨냥한 그런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좀 수위가 센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수위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남측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권정근 국장의 담화는 남측 비난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 연습을 걷어치우든지 아니면 군사 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군사 훈련을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일까지 한미 군사훈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해달라는 건데 지금 군사훈련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저는 했다고 보는데 미국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설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남북 사이의 대화의 문은 열 수 있다. 오히려 북측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하자는
이런 그 간접적인 화법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남측을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격이 담겨 있다. 두 가지 이중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권정근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일전에 판문점 회동 때 자유회지까지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권정근 국장은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담당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무의 외교관으로서는 가장 그 앞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 실무회담의 그 대표 그 직접적인 어떤 실무회담을 운용하는 그런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선희 지금 부위원장 부상 최선희 부상이 아마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대미 협상을 실무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정근 국장이 우리에게 눈에 지금 띄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 17년도 이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권정근 국장이 미국의 뉴욕에 북한 그 대표부가 있습니다. 유엔 대표부가 있는데 그 참사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관련된 또 북핵 관련된 중요한 어떤 대미 창구 역할을 했다. 실무 창구를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남 스탠스가 사실 대화를 촉구하는 거다.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생각보다 좀 수위가 셌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네. 새벽잠을 자기는 뭐 글렀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네네. 사실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문 대통령 좀 새벽에 잠 안 설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네네. 약속까지 한 거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네네. 내용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남북 관계에 이상 기류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권정근 국장의 외무성 북미 국장의 개인 담화의 성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남측을 과거에 비난할 때는 조평통이랄지 대남 담당 조직에서 그 비난 공세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 외무성의 대미국장이 개인 성명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마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외무성의 개인의 성명이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상당히 좀 수준을 좀 낮추면서 그래서 우리 측하고 감정 싸움을 할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약화시키는 이런 인물을 동원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권정근 국장의 이 담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고 상당히 그 우리 측에 대해서 비난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의 이 북한의 공세는 이것이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 공세라기보다는 우선 말로써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야 되는데 미국 쪽에는 쏟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실무회담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측에 대한 비난으로 그 북한이 조준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도 겨냥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 간의 직통 전화도 북측에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불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북미 지금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앞으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주민들에게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표출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남측과 문재인 대통령이 겨냥한 뭐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만을 쏟아내는 대상이
미국이 아닌 우리라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 북한이 네네. 반발하는 이 불만이 있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뭔지를 봤더니 네네. 병력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 아닌 뭐 시뮬레이션 형태의 워게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또 20일 이전에 네네. 다시 한 번 더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북측에서 이제 반발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이게 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2017년도나 그 이전의 반발은 이거보다 훨씬 셌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적 무력 시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견주에서 봤을 때 지금의 반발이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거의 뭐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반발이 거의 없었고요. 예. 또 훈련도 그때 자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 반발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한미 군사훈련에 쐐기를 박자 이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군사훈련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한미 군사훈련, 네. 뭐 소규모 훈련이랄지 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훈련 정도의 군사훈련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은 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한미가 자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를 향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결속 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내부 주민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 정치적 수요가 상당 부분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한미 훈련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네네. 비용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증액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번에 좀 방한했던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또 따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그 우회적인 그런 화법을 통해서 방위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보다는 이런 그 SNS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훈련이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고려한 그런 어느 정도 표명이라고 손을 봐야 좀 됩니다. 들어준. 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독거리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분담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발생할 진행될 분담금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이 좀 더 사전에 한국 측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담금을 한국 측에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남한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북한이 도발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라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네. 우리를 약간 배제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새로운 통미봉남, 신통미봉남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편지라는 얘기를 또 썼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아름다운 편지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북한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미국과는 실무회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곧 한미 간에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북미 간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결국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가 가시권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측에 대해서는 권정국 국장의 발언들을 보면은 남측 대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남관계와 관련된 그 끈은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도 간접적으로 표명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문제를 푸는데 우선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남관계도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남측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진행된다면 저는 결국 통미 통남으로 가는 그 과정의 지금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짧은 이 내용을 갖고 여기에 너무 그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관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지금 국면에서도 풀어가는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협상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곧 이루어지게 되면 나아가서 좀 정상 간의 담판 이제 3차가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가시권에 지금 현재 들어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여지가 지금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으로 갈 것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랄지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까지 본다면 판문점 북미 접촉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제4차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9월,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 창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무회담이 한 번에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미 실무회담이 한 두세 차례 이루어지면서 북미 간의 입장의 어떤 수렴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실무회담에서 100% 성과가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실무회담은 실무회담 나름대로의 자기 트랙을 갖고 가고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나름대로의 트랙을 갖고 가는 투 트랙으로 가면서 접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렇게 보면 8월, 9월 정도의 실무회담 그다음에 9월, 10월 정도의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으로 가면서 지금 올해 안에 11월 정도 안에 충분한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그 로드맵 정도 그리고 초기적인 어떤 그 진행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여론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만 7번째 도발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은 상당히 강하게 규탄하고 있고 미국도 대북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북한이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7차례 걸친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한편으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상용 무기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조치를 위한 이제 훈련 또는 시험 발사단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는 유엔 제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제 관례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이것이 훈련 중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시험 발사인 경우는 그 제재를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북한의 행동은 어쨌든 북한이 이 틈새를 노리면서 최대한 빨리 그 미사일의 어떤 현대화 조치들을 단거리를 해내겠다는 그런 지금 의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북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다면 또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공전되거나 또는 상황 관리가 안 되면서 북미 관계가 틀어지거나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북한의 행동이 제2, 제3의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상황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으로 바로 전환을 빨리 하는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올해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좀 가닥이 잡힌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11월 정도 또는 10월 정도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의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북미 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이 시간들을 최대한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올 들어 7번째였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그리고 이어서 나온 외무상 국장 명의의 담화까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